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해마다 궁궐의 기와 위로는 바람이 울고 사람의 사연은 흙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러나 묻힌 것이라 하여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한 아이의 운명이 하늘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으니 과연 이것이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서막일까요? 궁궐의 새벽은 늘 그러하였듯 정막 속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 정막은 고요가 아니라 억눌린 숨결들의 겹겹이 쌓인 무게였습니다. 물을 뱉는 무수리들의 발소리가 돌바닥에 잔잔히 부딪히고 찬 기운이 손등을 파고들어 살을 베어내는 듯 하였지요. 다니는 그 속에서도 유독 작고 말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허리춤에 묶은 낡은 수건은 이미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있었고 손은 물과 재에 절어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이상 하리만치 또렷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잠시 말을 잇게 하였지요. 이 아이는 왜 저리 눈이 맑으냐 하고 수군대는 이도 있었으나 곧 고개를 돌려 외면하였습니다. 무수리의 눈빛 따위에 오래 마음을 두는 것은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궁 조씨가 긴 치마자락을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되 단단하였고 눈매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고 이내 혐오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내년 또 물을 이리 흘렸느냐? 조씨의 음성은 낮았으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소인이 미처 살피지 못하였사옵니다. 입 다물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이할 뿐이다. 그 말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증오의 잔향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어떤 기억의 그림자였습니다. 다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쩐지 알고 있는 듯한 두려움이 옮겼습니다. 왜 저 여인은 나를 저리도 미워하는가? 어찌하여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눈을 피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나 곧 물동이를 들어 올리느라 잊혔습니다. 그날 오후 궁 안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임금이 갑작스레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원들이 들락날락하였고 대신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무수리들은 멀찍이 떨어져 숨을 죽인 채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로다. 다니는 물을 나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본 적도 없는 임금이었으나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을 떠올리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따뜻한 품,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이마에 닿았던 손길. 그러나 그것은 곧 부서진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느냐? 조씨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끌어내리겠다. 다니는 다시 몸을 움직였으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고 궁 안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는 우연히 약재를 나르다 한 그릇에 탕약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바닥에 엎드렸고 그 순간 코끝에 스며든 향이 이상하리만치 낯익었습니다. 이것은 아니 어찌하여 내가 이 향을 아는가? 그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처럼 다른 약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손이 스스로 움직였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의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그 약재는 어디서 배웠느냐? 단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 그저 손이.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단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임금의 숨이 가까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이름 없는 무수리 단이었습니다. 조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서는 아니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한 번 버려진 운명이었으니 다시 떠오르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궁궐의 달빛 아래에서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얽히기 시작했으니 과연 누가 이 뒤엉킨 진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궁궐의 밤은 깊어질수록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소리가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기와 위를 스치는 바람소리, 먼 회랑을 걷는 발걸음, 그리고 들리지 않아야 할 속삭임들까지도 어둠 속에서는 또렷해졌습니다. 단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약재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고 코끝에 맴도는 향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듯하였지요. 어찌하여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 몸은 왜 나보다 먼저 기억하는가? 그녀의 가슴이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한편 정각 안에서는 임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늘었으나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내관과 의원들이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의식을 찾으셨사옵니까? 임금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만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문 곳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는 단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듯 잊힌 이름 하나가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듯 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이는 그 시선을 느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조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빛, 의원의 동료, 그리고 단이의 존재까지. 그녀의 속에서 오래 눌러담아 두었던 공포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살려두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아니 될 운명이었습니다. 조 씨의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말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궁 안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임금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며 대신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어렸다가도 곧 다른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공인가? 누가 이 은혜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한 셈법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름 없는 무수리 하나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느냐? 그 아이가 약을 바꾸었다더라. 천한 것이 감히. 허나 전하의 숨이 이어졌지 않느냐? 말들은 흘러다녔고 그 말들은 결국 조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는 다시 약재를 나르다 조 씨에게 불려갔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든 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다니는 조심스레 얼굴을 들었습니다. 조 씨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증오,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흔들림까지. 내년 어디서 그 약을 배웠느냐?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 거짓을 아뢰면 목숨이 붙지 못할 것이다. 다니는 떨리는 눈으로 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모르옵니다. 그저 그리 해야 할 것 같았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 씨의 숨이 잠시 뛰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기묘한 익숙함이 그녀의 과거를 찢어 놓았습니다. 한밤중 울음을 삼키던 어린아이, 피 묻은 비단, 그리고 버려야만 했던 선택,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떨림은 곧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듣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칼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년은 오늘 밤 궁을 떠난다. 다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묻지 말라.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따르라. 그 말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또 버려지는 것인가?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이 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상궁마마, 전하께서 그 아이를 찾으신다 하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 씨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다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기억하거라.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반드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다니는 내관의 인도로 전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한편 전각 안에서는 임금이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든 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오래된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 이름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잃어버린 것, 잊어버려야 했던 것, 그러나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눈빛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들라하라. 임금의 낮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다니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이마에 닿았고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니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친연함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피로 이어진 무언가의 기척과도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더냐? 임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편에 서 있던 조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천한 무술이일 뿐이옵니다. 감히 전하의 전각에 오래 머물 자가 아니옵니다. 그녀의 말은 공손하였으나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선을 긋는 말이었고 과거를 봉인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면 어찌하여 이 아이의 손끝이 의원의 것과 다르지 않은가. 조 씨의 심장이 잠시 떴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우연이옵니다. 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우연이라. 임금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속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약재 중 황녀는 열을 내리고 감초는 길을 고르게 한다 하였사옵니다. 순간 전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던 비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누가 가르쳤느냐? 다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 그저 마음이 그리 말하였사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잔향이었고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다니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소매 사이로 드러난 희미한 상처 자국. 그것은 오래전에 보았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밤중 피에 젖은 작은 손목, 울음을 참던 아이의 얼굴. 그 상처는?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니는 무심코 손목을 감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었사옵니다. 그 순간 조 씨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불길한 아이이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지닌 자는 길하지 못하옵니다. 부디 멀리 하소서. 그 말은 미신을 빌린 차단이었고 진실을 덮기 위한 마지막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하다 하였느냐?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허면 어찌하여 이 불길한 아이가 내 숨을 이어주었느냐? 조 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다니의 가슴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상처는 무엇인가? 왜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몰려오는가? 그때 정각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대신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날카로웠고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린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전하,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음성은 공손하였으나 그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한 무수리가 전하의 병세에 손을 댔다 하옵니다. 이는 곧 영모와 다름없사옵니다.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였던 것이 순식간에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니의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또 버려지는가? 아니면 이번에는 죽게 되는 것인가? 임금의 눈동자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길은 없느냐? 그 물음은 왕의 것이었으나 한 아비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어느새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낮에 내린 판결이 밤이 되면 뒤집히고 밤에 흘린 말 한마디가 아침이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이곳의 이치였지요. 다니는 전각 밖으로 끌려 나온 뒤 곧 어두운 곳에 가두어졌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방, 습기가 벽을 타고 흐르고 쥐의 기척이 발밑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그저 이곳에 있어서는 아니 될 존재인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희미한 등불을 든 이는 다름 아닌 조 씨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등불의 흔들림이 번졌고 그 빛이 다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울지 아니하느냐? 조 씨의 음성은 낮았으나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떨군 채 답했습니다. 울어 무엇하겠사옵니까?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 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말투, 그 담담함이 또다시 과거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그녀의 품에 안겨 울음을 참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울어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참으로 닮았구나. 조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들어라.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년이 살아남을 길은 하나뿐이다. 다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눈빛에 스쳤습니다. 무엇이옵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화 앞에서 너는 그저 우연히 손을 댔을 뿐이라 아뢰거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만 사는 것인가? 그때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그러하면 살 수 있사옵니까? 조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어졌습니다. 살게는 해주마. 그 말은 약속이었으나 동시에 거짓이었습니다. 다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상궁마마? 무엇이냐? 소인이 어찌하여 이리 미움을 받사옵니까? 그 물음은 너무도 단순했으나 조 씨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잠시 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 말해서는 안 되는 진실이 그 물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죄라면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는가? 눈물이 맺혔으나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은 예언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한편 전각에서는 대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하의 마음이 기울었사옵니다. 더 두면 화가 됩니다. 오늘 밤 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옵니다. 그들의 말은 조용했으나 그 속에는 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니의 목숨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일렁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그날의 비명, 그리고 피로 물든 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때 내관이 조심스레 고했습니다.
전하, 대신들이 다시 아뢰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그 아이를 문초하라. 그 말은 명이었으나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묻을 것인가.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궁궐의 담장을 타고 스며들 때 형벌을 기다리는 자의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다니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더 짙어졌고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무사들이 들어와 다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쇠사슬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살을 파고들었으나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의 감각보다 마음의 혼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문초를 받는 자리로 끌려 나갔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 대신들과 궁인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햇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내려질 판결을 외면하려는 듯하였지요. 다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임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다니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질문이 있었고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전하의 병에 손을 댔다 하옵니다. 이는 감히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옵니다. 또 다른 대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지 못할 약재를 다루었다 하옵니다. 이는 필시 배우가 있는 것이옵니다. 말들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다니의 목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하, 그 한마디가 모든 시선을 그녀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옵니다. 그 말은 조씨가 시킨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딘가 어긋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 존재를 지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마음이 아픈지 알지 못하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토로였습니다. 전하를 배우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여 다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던 감촉. 그만하라. 대신이 단호히 외쳤습니다. 감언이설로 전하를 현혹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그때 조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으나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그녀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감정을 앞세워 전하를 속이려 하는 것이옵니다. 다니는 고개를 돌려 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인이 정말로 죄인이옵니까? 그 물음은 너무도 순진했으나 그만큼 잔혹했습니다. 조 씨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인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다니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더는 붙잡고 있을 것도 믿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 것을 다루는 듯 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니라 하옵니다. 임금의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임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그러하였지. 그때 대신들이 다시 외쳤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공기가 팽팽히 조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택할 것인가? 임금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 직전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공주이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이는 다름 아닌 조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추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궁궐의 공기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임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다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라본다기보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망언이냐? 한 대신이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궁을 어지럽히려는 흉계가 아니옵니까?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상처, 그 자국, 그 모양, 기억 속에 박혀있던 그것과 너무도 같았습니다. 이 상처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칼날이 스치며 남긴 것이 아니더냐. 조 씨의 무릎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죄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수년을 짓눌러 온 죄악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궁 안에 영모의 소문이 돌았사옵니다. 어린 공주 마마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 하였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살리고자 하였사옵니다. 허나 살리는 길이 그것뿐이라 여겼사옵니다. 기억이 조각처럼 흩어져 궁궐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던 밤, 울음을 참던 어린아이, 그리고 서둘러 감추어야 했던 진실. 그래서 버렸느냐. 임금의 음성은 낮았으나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 씨는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살리고자 하였사옵니다. 허나 그리하면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겼사옵니다.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속이던 핑계였습니다. 다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그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인가 아니면 살려진 것인가? 그 경계가 너무도 흐릿하여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전하, 임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인은 공주이옵니까? 그 물음은 너무도 조용했으나 그 어떤 외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임금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잃어버린 세월과 죄가 모두 현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옵니다. 증거가 없사옵니다. 천한 것을 끌어올려 왕실을 어지럽히려는 계략이 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궁궐의 기둥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늙은 의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아뢰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십수년 전 공주마마께서 앓으시던 병과 이 아이의 맥이 같사옵니다. 이는 우연이라 하기 어렵사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니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다니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무수리로 살았던 세월, 맞고 밟히며 버텨온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른 이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인은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그 물음은 왕의 딸이 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품은 너무 늦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그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전하, 모든 죄는 소인의 것이옵니다. 부디 벌을 내리소서. 궁궐의 아침은 다시 밝아왔으나 그 빛은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기와를 비추고 뜰을 적셨으되 그 아래 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하였지요. 다니는 더 이상 무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공주라 부르기에도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몸으로 같은 눈으로 서 있었으나 세상은 그를 전혀 다른 존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지난 삶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정각 안에는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조 씨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 씨,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조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죄를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그 음성에는 분노도 슬픔도 피로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허나 네가 살리고자 하였다는 말 또한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구나.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그로 인해 잃은 것이 너무도 크다.
그 말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조 씨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전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은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였으나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니, 이 몸은 이미 살아왔사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궁마마께서 안이 계셨더라면 이 몸은 그날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조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니는 다시 임금을 향했습니다. 벌을 내리시려거든 이 몸에게도 내리소서. 그 말에 대신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무엄하다. 어찌 감히. 그러나 다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몸은 공주라 하나 그리 살아온 적이 없사옵니다. 무수리로 살았고 천한 것으로 살았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 삶 또한 이 몸의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니의 말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몸은 그 삶을 버릴 수 없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창호지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다시 떴습니다. 조 씨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유배에 처하라. 대신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평생을 죄와 함께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조 씨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 말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내 용서받지 못한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니는 궁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주라 불리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뗐던 자리, 재를 털던 자리, 그 모든 곳에 그녀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그녀를 가까이 두려하였으나 다니는 늘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전하, 이 몸은 아직 익숙지 아니하옵니다. 그 말은 공손하였으나 그 안에는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니는 홀로 뜰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한 가지 물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공주인가? 아니면 무수리인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가? 그 물음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날, 조 씨는 마지막으로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라.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든 살아남아라.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되찾지 못한 마음, 그리고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삶.
임금은 종종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비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물음 역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